근데 H 지수 안에 뭐 들었어? 아무도 몰라요. 중국 기업 지수예요. 네. 근데 상장은 홍콩에 돼 있어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네디지, 샤오미, 바이두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달러로 334빌리언이에요. 근데 텐센트가 368빌리언이에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엄청 빠져서 지금 183빌리언이에요. KB 금융이 21조 원이고 16빌리언이에요. ICB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18빌리언이에요. 네, 안 되죠. 네, 그냥 중국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빠진 거고 HSEI라는 거를 잘못 선택해서 그냥 깨진 거예요. 1억을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5천만 원 날렸고 5천만 원 지금 내가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중국 주식이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생각하셔서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도 더 내려갈 것 같으면은 그냥 팔아서 없애야죠. 그리고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부터 회복되는 만큼 따라서 올라올 거예요. 그냥 수익률 자체도. 테이블앱의 케빈 강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또 늘 그래 주시듯이 데이터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홍콩 네, 지수. 네, ELS 뉴스가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많아져가지고 나오고 유튜브도 너무 많고. 네. 근데 제목들이 원금 다 날릴 수도, 시한폭탄 언제 터지나, 이런 식의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정확하게 ELS의 정확한 문제점이 뭐고 그런 걸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H 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ELS 이제 살 때 네. 밑에 가서 보면 페이오프라고 보여주는 페이오프예요. 이 그림을 보고 이해가 잘 되세요? 네. 얼핏 제가 지금 봤는데 네. 지금 이 무슨 정도 말인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꺾어지는 선, 이렇게 밑으로 가면 깨진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이너스 100%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100%가 날 수 있는 거네? 그 다음에 25% 이하로 내려가서 깨질 수 있는 거네?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6개월, 12개월 이렇게 써 있는 게 6개월 동안, 6개월 뒤에 봐서 95% 이상에 있으면 끝난다. 5% 주고, 105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12개월, 1년 뒤에 갔는데 10% 이상 안 빠졌어요. 그러면은 110 주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10%보다 더 빠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봐서 18개월 때, 그 다음번에 봐서 24개월 때, 이러면서 계속 다음번에 보자. 그래서 이제 15%, 30개월 때는 15%만 안 빠졌으면은 125 주고 끝낸다. 그러니까 2년 반 지났죠. 30개월이면 네, 벌써.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 3년 뒤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 50% 빠진 적이 없으면 130 주고 끝낼 거고 50% 빠진 적이 있다면 밑에 있는 이렇게 주식이랑 똑같은 페이오프를 주고 그거 75% 이상 올라가면은 다시 130 주고 끝난다.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이해할 때 50%만 안 빠지면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기초 자산이 뭔지는 생각도 안 해요. 홍콩 지수가 50%가 빠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가입을 하면서 원금 보장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그림을 자세히 그리고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폭탄이고 위험한 상품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뉴스들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위험한 상품이면 주식은 다 위험한 상품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페이오프가 뭐냐면 빨간색이 주식이에요. 네. 빨간색이 주식이에요. 만약에 HSCI ETF가 있다면 빨간색이에요. 올라간 만큼 올라가고 내려간 만큼 내려가잖아요.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100에서 시작했는데 빠진다. 80으로 빠졌다. 그럼 20% 깨져서 밑으로 내려와서 20% 손실인 거고 올라간다. 그럼 이익 보는 거잖아요. 빨간색 페이오프예요. 그죠? 근데 ELS 페이오프는 이 녹색과 이 파란색이 ELS 페이오프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 20%, 25% 빠지지만 않으면은 플러스잖아요.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도. 예. 그러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 보이세요? 딱 보기에. 빨간색만 있는 거랑 내 손익이 이 윗부분, 빨간색 윗부분에 여기가 다 수익 구간인데 이렇게 구간이고 대신에 여기 위에 올라갔을 때 못 먹죠. 하나도. 어떤 게 더 위험하냐?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 관점으로. 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이 파란색은 주식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ETF를 산 사람하고 ELS 산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기간이 네. 정해져 있다라는 네. 것과 기다릴 수 있다. 이거는 그래서 큰 차이 지금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네. 나오는 ELS들은 음. 주식을 줘요. 만기가 돼서 이 밑에 가면은 기다려라고 주식을 줘버려요. 네. 네,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건 인덱스라서 주식을 안 주고 그냥 이제 뭐 손익 정산을 하는 건데 주식을 주는 거랑 그냥 그거 낮은 가격에 돈을 받아서 다시 그 주식을 사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삼모사죠, 결국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주식 투자한 거다. 근데 불안전 판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 이거를 정기예금처럼 팔았냐 이거죠. 네, 주식 투자입니다라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거가 되게 고정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처럼 팔았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하게 불안전 판매인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상품 자체가 기초 자산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팔았다면 불안전 판매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초 자산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상품이에요. 이게 네. ELS. 뭐냐 빨간색이 주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기초 자산이 테슬라예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주식이니까. 네. 그래서 그냥 3개월 뒤에 봐서 20%만 안 빠지면은 105 주고 끝나요. 네, 그냥 20%만 안 빠지면 105 줘요. 그러니까 10% 빠져도 105를 줘요. 테슬라가 10%가 빠져도. 그러면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느낌상. 근데 대신에 올라가는 건 하나도 못 먹죠. 위에 올라가는 건 난 모르겠고 그냥 테슬라가 20%만 안 빠지면은 그냥 3개월 뒤에 나 105 받으니까 연율로 보면 20%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율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도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고정금리 상품과 주식형 상품을 믹스해 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되게 이해할 때 되게 헷갈리는 거죠. 네. 105 준다 그러면 겨우 주식으로 보면 5%밖에 안 준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금리로 보면은 3개월에 5%를 준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막 섞이고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게 중위험이라고 표현을 썼지만 전 중위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중위험이 어디 있어요? 위험한 위험하고 안 위험한 안 위험한 건데 그걸 믹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산 배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이 섞인 거. 그래서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때 실제로 이거 그 조기 상환이 안 됐어요. 만약에 20%가 빠졌어요. 3개월 뒤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9개월 때 보자. 9개월 때 페이오픈이 이렇게 생겼어요. 파란색. 똑같이 아까 그런 것처럼 올라간 건 2배 줄게. 10% 오르면 20% 주고 5% 오르면 10% 줄게. 9개월 뒤에는. 대신에 빠지면은 주식 가진 거랑 똑같아. 그래서 주식을 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ELS라는 상품은 지금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기초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가 이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테슬라가 올라야 돼요. 네네. 그죠? ELS를 들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려면 요 범위 내에 있어야 돼요. 20% 이상 빠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 기초 자산이 20% 이상 빠질지 안 빠질지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박스권이다, 박스권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림하고 보시면은 이 각도가 좀 다르죠. 네. 각도가. 모양새의 각도가 그렇죠. 달라요. 이건 딱 제가 정사각형으로 그려온 거고 대부분의 ELS 그림들을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여기 50%가 여기 100%인데 네? 네네네. 스케일이 다르죠. 네네. 그죠? 지금 여기 저는 그걸 어떤 건지 최대한 알았어요. 어떤 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스케일을 좌우를 똑같이 맞추려고 네, 해서 네, 제가 네. 정사각형을 그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랑 똑같네 이런 느낌을 가잖아요. 근데 기울기만 네. 얼핏 보면 굉장히 사람이 네, 착각을 네, 착각을 하고 하게 그리고 된다는 거잖아요. 끝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10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써놓는 건데 과연 HSCI 지수가 100% 빠질 수 있냐? 빠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HSCI 지수가 0이 될 수 있어요? 설마 뭐 설마. 이런 그러니까 아니, 그 중국이 없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차트 이제 그림으로 네. 최근에 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3년 전 대비 지금이에요. 나스닥이 3년 전 대비 지금으로 봤을 때 29%가 올랐고요. 네. 유로스탁이 28% 올랐고 S&P가 25%가 올랐고 니케이가 22%가 올랐어요. HSCI 그러니까 ELS들의 기초 자산이 보통 여기 있는 것들의 세 개를 합쳐서 제일 못한 거를 따라가요. 제일 바보 같은 제일 많이 못 오른 거. 근데 지금 HSCI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마이너스 48%예요.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빠졌을 때는 거의 6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지수가 6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수익을 받아가려면 8,175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 정도라고 봤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가 한 45%, 50%가 올라야 돼요. 이제 만기는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내에 50% 이상 오르면은 원리금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근데 못 올라가면 이제 손실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천적으로 내가 처음에 HSCE라는 지수를 잘못 투자한 거죠. 그죠? 기초자산을 HSCE를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다 수익을 봤죠. 근데 ELS 상품을 얘기를 할 때 네. 주로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아니에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중적으로 보면 한 20%? 어,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80% 정도는 아닌 거죠. 80% 정도는. 그리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훌륭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ELS, H지수 들어간 ELS를 열심히 사고 계세요. 많이 떨어졌다. 뭐 이쯤이면 이런 네. 그래서 관점으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기초 자산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H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많아서 홍콩 지수라고 얘기하잖아요. H지수가 네. 홍콩 경제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H지수 않아요, 그러면? 안 받아요. 오, H지수는 홍콩에 상장돼 있긴 하지만 다 중국 본토 주식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이 아니에요. 네. 제가 절대로 저게 영해 갈 수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이거에 있어서는. 중국 본토에 투자하고 있는 걸 알고 투자했냐는 거예요. 저 H지수라는 거에 ELS를 하는데 잘못되면 나는 중국 주식, 본토 주식을 투자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었냐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 주식을 ETF를 했으면 마이너스가 나고 중국 경기가 나빠 라고 생각했으면 로스커스라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ELS는 만기 준대. 그리고 홍콩이래 뭐 이런 걸로 끝났으니까 몰랐다는 거죠. 근원적으로 보면은 내가 ELS를 살 때 ELS 안에 있는 자산이 뭔지, 그리고 미국도 나스닥을 샀으면은 나스닥 안에 뭐가 들었어? 애플이 들었어. 라는 걸 알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주가 오르면, 근데 H지수 안에 뭐 들었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H지수라는 거는 HSCEI고 중국 기업 지수예요. 네. 근데 상장은 홍콩에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2018년도 이전의 ELS, 보통 ELS가 2005년도부터 나왔어요. 벌써 20년 된 상품이에요. 20년 동안 한국에서 팔린 상품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불안전 판매고 몰랐고 이해가 전 잘 안 되고요, 솔직히. 근데 바뀌었어요. 2018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레드 칩이라는 거랑 피 칩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되게 어렵죠, 벌써. 근데 이 레드 칩이랑 피 칩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 네. 예전에는 H지수라 그래서 중국 본토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키면서 펀딩을 받아가서 자금 조달하는 용도로 썼던 H 주식이라는 게 있었고 걔네들을 모았어요. 근데 걔네들의 대부분은 금융주였어요. 뱅크 오브 차이나 뭐 ICBC 이래서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들이었어요. 그리고 배당률이 막 엄청 높았어요. 왜? 그 은행들은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재원을 충당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 중국 주식이었어요. 지금은 중국 경기가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 와중에였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빠질 때도 물론 경기가 나쁠 때 빠지지만 그래도 하방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망하진 않잖아요. 중국 은행을 다 망하게 하진 않잖아요. 공산당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레드칩이랑 피칩이라는 것들이 더 들어왔어요. 2018년도 이후에. 근데 그 칩이 뭐냐면 중국 밖에서 설립되어 있는 중국 본토 정부가 가진 회사 또는 민간이 가진 회사들이에요. 걔네들을 갖다 여기다 넣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IT 기업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H지수에. 네. 그러면 H지수 안에 들어있는 거에 IT 비중이 37%가 된 거예요. 근데 37%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그 다음에 네디지, 샤오미, 바이두 다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징둥닷컴, 그 다음에 SMIC는 이거 거의 TSMC랑 견주는 반도체 회사, 레노버. 이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H지수 안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거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달러로 334빌리언이에요. 근데 텐센트가 368빌리언이에요. 예. 아직도 텐센트는 삼성전자보다 위에 있어요. 아직도 예전에 훨씬 더 높았었어요. 텐센트가 엄청 빠져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훨씬 더 컸었어요. 삼성전자 거의 한 3-4배까지 갔었을 거예요. 2-3배?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엄청 빠져서 지금 183빌리언이에요. 네.
그런데 얘네들을 모아놓은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을 우리나라 H지수 한 3조, 지금 한 7, 8조 정도 되거든요. 몰려 있는 게. 그럼 7, 8조 때문에 저런 회사들 주식이 빠졌다 올랐다를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삼성전자 주식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무슨 네네. 저거는 그냥 중국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냐, 중국 회사가 돈을 잘 버냐 못 버냐에 연동된 거지. 물론 만기일에 겹쳐져 있는 하루 임팩트는 받을 수 있어요. ELS가 많이 팔린 날은 이제 저도 해봤지만 해지를 하면서 실제로 만기 종가에 다 팔아야 돼요. 종가에 팔면서 밀릴 수는 있어요. 하루. 근데 그리고 또 상승하는 거를 또 커버하느라고 쇼커버를 또 해야 될 수도 있어서 급등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해지의 문제인 거고, 그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주가 지수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IT 지수들이 들어와 있죠. 37%가. 근데 IT 말고는 또 뭐가 들었냐? 금융사는 거의 50% 넘던 게 24%로 줄어들긴 했는데 들어있는 거 보면 ICBC, KB금융이 21조 원이고 16빌리언이에요. 달러로 160억 불인데 그 제일 거기에 안에 비중이 높다는 4.21% 들어있는 ICBC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218빌리언이에요. 네. KB금융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배당률이 9%예요. 예. 지금 시가 배당률 비슷하게 바꿨을 때 지금 금융사들 여기 들어있는 금융사들의 평균 배당률이 18%예요. 제가 2015년도에 폭락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처럼. 그때는 말씀드릴 때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서부터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6개월 동안 폭락을 한 다음에 2년 반이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때 들어와 있던 이 금융주들은 비중이 50%가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도 이때랑 비슷했어요. 한 10% 정도였어요. 9에서 10%가 배당률이었어요. 여기서 50%가 더 빠지면 배당률이 20%가 돼요. 네, 그리고 망하지 않을 은행들이에요. 쟤네들은 못 망해요. 중국이 망해야 망할 수 있는 은행들이에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실 때 아무리 중국이지만 20%를 주면 쿠폰으로 배당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요? 느낌상. 그죠? 네, 중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도 8% 9%라면 여기서 50%가 더 빠지고 30%가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이미 배당률이 9% 10%인데 그 다음에 걔네들 말고 자동차 소비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는 기업 다 들어와 있어요. BYD가 워렌 버핏이 샀던 회사잖아요. 네. 전기차 111빌리언인데 현대차가 지금 30빌리언이에요. 예, 사이즈 차이가 엄청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리오토도 굉장히 큰 회사고 리펑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도 다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하이얼 뭐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회사들도 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리도 다 자동차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건설, 에너지, 그리고 페트로차이나 뭐 시노팩 이런 회사들도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회사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큼 에너지 쪽에서는 이 회사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들하고는 이제 급이 다른 회사예요. 그다음에 그 텔레콤 회사도 차이나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중국 전체 SK텔레콤, KT 같은 회사예요. 네. 예, 걔네들이 175빌리언이거든요. SK텔레콤이 8빌리언이에요. 예,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지수 50개 안에 이게 지금 H 지수를 구성하는 회사들이에요. 종목들. 네, 종목들. 지금 들어도 대충 안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가 그런 회사가 다 들어와 있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서 7조 ELS 가지고 시장이 흔들린다, 뭐 저 주가가 빠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우리 ELS 때문에 저 지수가 빠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네. 하루는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기가 겹치는 날에 맞춰져서 실제로 해지했던 물량이 풀림으로써 하루는 빠질 수 있으나 절대로 저 지수를 우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하루 잠깐, 한나절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HSCI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헤지 펀드들이 우리나라 ELS를 되게 계산을 해서 언제 우리나라 ELS를 판 은행들이 해지를 하는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만기니까 다 팔아야 되는 애들이네. 그러면 내가 미리 팔아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팔아가지고 헤지펀드들이 떨어뜨려 놓으면 아이비들이 바보 되면서 해지를 하느라고 던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어요.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움직임에 따라서 하루 정도씩은 임팩트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긴 흐름 자체는 결국은 그냥 중국이에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워서 빠진 거고, 그래서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중국만 바보가 돼 있는 거고, 3년 차트를 보면은 다 25%씩 올랐잖아요. 굉장히 뭐 완전 나스닥만 갔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차트도 다시 끌고 와서 보시면은 나스닥이 됐던 그 유로스탁이 됐건 그냥 한 20% 30% 오른 걸로 다 비슷해요. 딱 3년이 3년간에. 지났더니 네. 예, 딱 3년 지나서 봤더니 다 비슷하네. 코스피는 중간에 있고 중국은 바닥에 있네. 끝이에요. 처음에 선택을 HSEI라는 거를 잘못 선택해서 그냥 깨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쭉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고, 뭐 이게 이걸로 인해서 지수라든지 어떤 종목들의 영향이 이 ELS로 인해서 클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지금 경험상 네. 또 말씀을 녹여서 잘 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 상품에 투자한 분들의 손실은 거의 뭐 정에 확정적이 가깝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오른 만큼 올라가고 주가가 내린 만큼 내려갈 거예요. 현재 그리고 기준에서. 이 불안전 판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논란도 많지만,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분들, 이 안에 어떤 종목들이 다 있고, 이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 되는 거고, 이거를 다 이해를 했느냐? 시켰느냐, 네. 또 했느냐. 네, 맞습니다. 서로 그렇게. 이제 악유들이 사고 생길 거, 팔았느냐. 네, 그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일부 이제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고령층에도 네. 뭐 90세 팔았죠. 뭐 이렇게 또 이걸 팔았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느냐의 부분도 사실 좀 있고요. 이슈가 있죠. 네. 그리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ELS라는 상품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이라고. 네. 채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자꾸 이걸 채권으로 팔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고정금리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네네네. 보려고 하는 게 네. 지금 저희 뭐 트레이딩 네네네. 시간이었으니까 트레이딩적으로 보시면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오는 뉴스가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보여요. 야수를 자극한 홍콩 ELS 사태, 공포 속의 발행량 증가. ELS를 사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엄청 H지수로 오히려. 그래서 작년 대비에 작년에 11월 달에는 903억이었는데 네. 올해 9월에는 11월에는 4,023억이 팔렸어요. H지수 기초자산이라는 ELS가. 그러니까 작년엔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ELS를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프로페셔널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안 해야지라고 안 하는 거죠. 네. 미중 갈등이 있고 한데 중국 주식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올해는 바닥 찍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50%만 안 빠지면 안 깨지는 거니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 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많이 빠졌다고 지금부터 50%만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을 했다면 지금부터 50%만 안 빠지면 원리금이 깨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 라는 게 가장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ELS가 됐건 증권사에서 파는 어떤 상품이 됐건 기초자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충분히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고정금리가 보이더라도 그 금리를 보시면 안 되고 이 금리에 속해져 있는 상품의 기초, 얘가 뭐 때문에 나한테 돈을 주는데 를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 막 여러 기서 뭐 원금 다 날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원금이 다 날릴 일은 없어요. 주식이 0이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ELS가 0이 된다는 얘기는 H지수 아까 보여드린 그 모든 회사가 망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예, 그것도 6개월 내에, 1년 내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들에 자극되실 필요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냥 지금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가 H지수,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내가 그러면 50% 깨졌으면은 그만큼 50% 깨진 만큼 중국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가 이제 올라가서 고정금리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냥 중국 주식을 내가 뭐 예를 들어 ELS를 100억을 그러니까 11억을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봤더니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5천만 원 날렸고 5천만 원 지금 내가 중국 주식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중국 주식이 지금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생각하셔서,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도 더 내려갈 것 같으면은 그냥 팔아서 없애야죠. 그리고 그냥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부터 회복되는 만큼 따라서 올라올 거예요. 그냥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보시면 돼서 그냥 주식을 가지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새겨 보셔야 될 한 번쯤은 좀 공부도 해보고 잘 알아둬야 될 중요한 부분들 오늘 짚어주신 것 같고요.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